난 래시가드 발명한 사람을 좀 사법적인 뭘 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비키니는 솔직히 이제 헐렁한 거보다는 살짝 작은 걸 사가지고. 오늘 수영복은 다시 100% 재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옷으로는 이상 가는 것이 없다. 그걸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한강변에서 비키니 입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그거야. 우리가 휴가를 못 가는 시즌이 왔어. 여름에는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휴가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호텔 같은 데 가서 호캉스 즐기면서 여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휴가는 가야 돼요. 휴가를 가서 충전을 해야 또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휴가를 보낼 때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우리가 즐겁고자 하는 건데 우리만 즐거우면 되나?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자연 환경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는 시대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여름이니까 수영복 가남 까자. 그렇다면 어떤 수영복을 소개할 것이냐 생각을 많이 했겠지. 지금은 수영복이라는 거를 그냥 노출, 화끈, 불끈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박스 까남을 보면서 뭔가 트렌드를 좀 읽는다, 패션을 좀 즐길 줄 안다, 이런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는 수영복 뭐가 있을까? 너무 쉬워.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브랜드들 에르메스, 로로피안, 루이비통, 보테가 베네타 그냥 가서 사면 돼. 거기가 유행을 선도하는 애들 아니야. 근데 나는 수영복 한 번 입을 거 10,000원 이상 들이기 싫다. 스파 브랜드 가면 돼. 그럼 뭘 소개하려고 그러냐고? 오늘 수영복은 캄포스라는 브랜드야. 해마 그려져 있잖아. 캄포스가 해마란 뜻이거든. 해마란 뜻이기도 하지만 지중해 메디테리언 씨, 메디테리언 씨라고만 해도 그냥 가슴이 막 떠오르지 않냐? 그 유럽 여행 가본 사람들은 지중해 지나가 보면 막 신이 원망스럽잖아. 왜 우리는 이런 곳에 우리 선조들을 살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중해 중에서도 르노조의 시승기 기억나시죠? 르노조의 시승기를 찍었던 곳이 이탈리아의 사르데니아라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분위기고 자연환경 좋고 음식 맛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휴양지로 가는 곳이에요. 그 휴양지 이탈리아 사르데니아에서 태어난 패션 브랜드야. 이 캄포스라는 브랜드는 알레산드로 베르가노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만든 브랜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럭셔리 업계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친환경이라는 화두로 수영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폐그물, 카페트, 그리고 의류의 부산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재생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캄포스라는 브랜드는 아시아에 진출한 거 우리나라가 처음이야. 심지어 중국에서 이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는 거절을 했대. 캄포스라는 브랜드는 환경을 생각하는 수영복 브랜드라는 기치를 걸고 문을 열었는데 중국의 패션 산업이 환경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이유로 중국 시장 진출은 좀 미뤘어. 근데 한국은 아마도 이탈리아에서도 우리나라의 럭셔리 산업이 친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전개한 거지. 멋있잖아. 근데 썸네일 보고 들어왔는데 수영복을 안 보여주니까 지금 미치겠잖아. 내가 수영복만 입고 지나가고 싶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싫을 뿐더러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해. 나 지금 여기 허연 살이 드러나 있잖아. 그냥 수영복이야. 이 색깔 예쁘잖아. 좀 화려한 무늬 좋아한다 그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색깔 맞춰서 커플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 수영복, 이거 비키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안 입었을 때 만져봐야 되는데 이 안에 질감 같은 거 보시면 질감은 너무 좋아. 근데 사실 수영복이라는 게 속옷이랑 마찬가지로 몸에 딱 달라붙는데 젖었을 때 비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속옷이랑 좀 느낌이 다르게 마련이거든. 근데 얘는 안감은 완전히 속옷처럼 부드러워. 피부에 자극이 없는. 요런 거 이제 입으면 예쁘지. 스쿼트 운동 100번 하고 이거 입으면 너무 예쁘잖아. 호텔 수영장에 갔다 혹은 야외 수영장 다 뭐 입지? 남자들은 셔츠 입고 여자들은 래시가드 입잖아. 난 래시가드 발명한 사람을 좀 사법적인 뭘 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래시가드는 기본적으로 해양 스포츠 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그 옷을 수영장 풀사이드에서 입는다는 게 나는 좀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갔는데 막 로고 그려진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입고 역시 쪼리 신고 나타났다. 그럼 눈살 찌푸려지잖아.
그러니까 TPO라는 게 있어. 우리가 가는 곳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라는 룰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룰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자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자들 하나는 너무 껴입는 애들, 하나는 너무 벗는 애들. 이 너무 벗는 애들은 좀 골치 아파. 이 수영장 갔을 때 이 남자들의 시선 처리가 안 되잖아. 그럼 막 눈이 이렇게 된다니까? 보면 혼나고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눈이 이렇게 사팔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노출이 많은 수영복? 사실은 아니야. 우리 황현주 나왔었잖아. 대한민국에서 수영복 오태가 제일 좋은 애 아니야. 그녀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입었던 수영복들은 노출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 기본이어야 돼, 수영복은. 그 휴양의 시간에는 기본 수영복을 입어야 그걸 제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비키니는 솔직히 이제 헐렁한 거보다는 살짝 작은 걸 사가지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노출이 많은 수영복? 아니야. 어차피 지금 다 벗었는데 그거 1cm 더 가렸다고 덜 창피한 거 아니거든. 옷 매무새만 망가져. 여자 수영복 면적이 넓은 걸 입으면 팔다리가 짧아 보여. 짜리몽땅해 보인다고. 수영복은 노출이 오히려 좀 더 있어야 단점이 커버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라. 여자들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고 남들이 응원해 주길 바래. 그러니까 색깔을 오히려 얌전하게, 패턴 같은 거 없이 색깔 얌전하게 가고, 가슴 부위가 살짝 파이거나 등이 많이 파여서 등뼈가 보이게 한다거나. 살 아무리 쪄도 등 척추 이 선은 있잖아. 척추선 없을 정도면 병원 가야지. 척추선을 좀 보여라. 난 당신 척추가 좋아. 외워. 당신 척추가 좋아. 당신 척추가 좋아. 이 기본적인 디자인이야말로 물장구도 치고 풀사이드에 앉아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여자친구나 아내나 아이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공도 던지고 뭐 이 물놀이 웨어에는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이 가장 좋다. 근데 오늘은 수영복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수영복의 소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 내가 소재 얘기는 아주 자주 했죠. 지금 가장 유행하는 소재는 뭐다? 얘기해봐.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사각사각 소재. 이 사각사각. 사각사각이잖아. 사각사각이잖아. 나일론에 이 만졌을 때 나는 그 느낌을 사각사각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우리가 명품 브랜드 소개할 때 사각사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명품 브랜드들이 그 사각사각 소재를 쓴 이유들은 뭐냐면 하나야. 재생 나일론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롱, 우리가 나이롱이라 그러면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잖아. 지금의 나일론은 전혀 그렇지 않아. 나일론 소재가 정말 많이 쓰여요. 그 중에서도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재생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캄포스라는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재생 나일론 그리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100% 사용하는 브랜드. 근데 재생 나일론은 사실 아주 새로운 소재는 아니야. 부들부들과 사각사각과 야들야들이 동시에 있는 이런 자르르 흐르는 윤기 어디서 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프라다. 여기에 삼각 마크 들어가면 그냥 딱 프라다 그 소재잖아. 프라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낙하산이랑 같은 소재라고 얘기하잖아. 낙하산이랑 같은 소재란 게 나일론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예전에는 일반인들은 재생 나일론이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있고 쓰레기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비싸? 이런 얘기하기 쉽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재생 나일론이라는 얘기를 안 했던 적도 있었어. 지금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명품 브랜드들도 재생 소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친환경, 재생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걸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환경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 지중해, 사르데니아 이런 데 안 가도 한강변에서 비키니 입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그거야. 음란한 표정 짓지 말고. 그래서 이런 수영복에는 잘 보면 진주 소재야. 조개 같은 천연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수영복 앞에 있는 줄 끝부분에도 여기도 나무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소재가 재생 소재로 만들었고 이 수영복은 다시 100% 재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옷으로는 이상 가는 것이 없다. 유일하게 금속 부품이라고 하면 지퍼 정도. 금속도 최대한 사용을 줄여서 여기도 보통 금속 링으로 해가지고 마감하잖아.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근데 여기도 금속 리벳이 없이 박음질로 처리했어요. 오버로크 자국이 보이지도 않거든. 근데 이 박음질로 스트링 끝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안에서 나와. 메이드 인 이탈리아냐. 근데 이탈리아 브랜드든 프랑스 브랜드든 유럽산 브랜드들도 대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어디서 만드느냐? 동유럽이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수영복은 100%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그리고 이런데 박음질만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 보통 여기 어떻게 되는지 알죠? 금속 막대기 같은 걸 끝에 처리하잖아. 이거는 끝을 묶었어. 이거 사람이 묶어야지 누가 묶어줄 거야. 이탈리아에서 묶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수영복은 비키니 같은 것들 20만 원대, 남자 수영복은 30만 원대예요. 비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파 브랜드라든지 저렴한 상품들도 있어요. 그런 옷을 사셔도 됩니다만,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나는 바다를 사랑하는 시계를 찾다. 바다를 상징하는 팔찌를 찾다. 그러면 환경 생각해야지. 그래서 2021년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대 정신은 친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수영복 중에 캄포스라는 브랜드를 골랐어요. 총평 가겠습니다. 우리가 럭셔리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럭셔리하다라는 게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뭔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받아들여져요. 앞으로의 럭셔리는 포지티브 럭셔리라고 해서, 외워,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 환경을 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럭셔리라고 여기게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사실은 이미 왔어요. 이미 왔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훨씬 편한데 종이 빨대를 꽂고 마시는 걸 감수하고 있잖아. 그게 우리가 이미 럭셔리하고 있는 거야. 그 행위 자체가 럭셔리예요. 그래서 럭셔리한 분들은 브랜드를 고를 때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지속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봐야겠죠. 우리가 내년 여름에, 내후년 여름에도 놀러 갈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환경 생각해라. 명품 브랜드 살려고 그랬어? 그럼 로고 막 박힌 거? 그거 사지 말고 이거 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영복 소감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까나명이라고 진짜 오래 알고 지냈는데 솔직히 박스 까나면서 하는 얘기 반도 안 믿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소재감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진짜 한번 만져보고 입어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면서 한 3-4시간 입고 촬영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야, 딴 것도 거짓말 아니야. 어때요, 수영복? 입어보니까? 근데 진짜 찐으로 이게 진짜로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안감도 너무 부드럽고, 뭐 다른 수영복 입었을 때 뭔가 거칠다라는 느낌 못 받았지만은 이건 일단 진짜 부드럽다라는 느낌 많이 받아요. 안감 한번 보자. 네. 안 가면 안 돼요.